무대 이벤트 초이스앗 GBTI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동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초이스앗 GBTI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다들 어제도 손혜민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GBTI 뭐 MBTI 아냐, 다들 다 아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GBTI는 이번 BIC 2022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힘을 들여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시스템입니다. 진지한 탐색형, 화려한 전투형, 불굴의 성장형, 뽀짝한 심플형, 과몰입 미션형, 두둥실 힐링형 등 이렇게 6가지 섹션으로 나눠서 BIC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볼거리들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GBTI 테스트 같은 경우는 뭐 QR코드라든지 아니면 리플렛이나 이벤트 배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초이스와 GBTI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네이버, 유튜브 등 정말 많은 부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인디게임의 진심인 남자 쿠타르크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뵙네요. 1년 만이죠? 1년 만에, 딱 1년 만에 뵙는데 어떻게 또 오늘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혹시? 예, 괜찮습니다. 그 쿠타르크님 제가 그 카카오톡 친구인데 뜨더라고요 그게. 예. 오늘 생신이세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디게임 BIC 하는 날에 또 이렇게 공교롭게 생일이셔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인가 봐요. 저는 인디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그쵸. 인디게임의 진심인 남자. 그래서 오늘 쿠타르크님과 GBTI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 초이스와 GBTI 오늘 함께할 부분은 우선 진지한 탐색형과 화려한 전투형 그리고 불굴의 성장형 3가지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지한 탐색형 먼저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첫 번째로 이 진지한 탐색형의 게임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이 진지한 탐색형 같은 경우는 게임 안에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좀 숨겨진 진심 같은 거를 파악하면서 게임에 뭔가 빠져들고 몰입하는 그런 성향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지한 탐색형의 비포 더 나이트, NQC 그리고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가 있는데 하나의 게임씩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될까요? 예, 좋습니다. 가보시죠 그러면. 자, 우선 첫 번째 게임은 비포 더 나이트입니다. 제가 이 게임 좀 어디서 많이 봤고 약간 호러틱한 분위기가 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맞나요 혹시? 예, 맞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 공포, 이제 호러로 분류할 만한 게임이고요. 네. 이 게임이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인간하고 동물의 입장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은 네. 동물이 인간을 사육합니다. 사람이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주인이 동물이고 네. 동물들이 애완 인간을 사육합니다. 애완동물의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그런 건데 약간 호러틱해요 근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이제 애완 인간의 입장에 있는 리사라는 그 소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데 네. 이 소녀의 그 동물 주인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 자신의 주인을 부활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막 다른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막 네. 이제 아이템도 얻고 막 진실도 파악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또 낮하고 밤하고 또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낮과 밤이 또 차이가 있고 예. 약간 뭔가 그 역지사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 이제 낮에는 이제 주민들이 굉장히 이제 햇볕 따스한 햇볕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평화로워요. 굉장히 순하고. 그런데 이제 햇볕이 없는 달이 뜨는 밤이 되면 이제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막 인간을 사냥하고 이게 뭔가 음과 양이 확실한 그런 게임의 예.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리사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을 구하면서 자신도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지. 이제 그런 밤에 이제 자신들을 이제 이빨을 들이세우고 네. 자신을 추격하는 이제 그런 괴물들로부터 도망을 다녀야 되죠. 그래서 그 비포 더 나이트는 부스 205, 2홀에서 만나볼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진지한 탐색형의 게임인 NQC를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NQC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NPC라는 단어가 있죠. 그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를 지칭하는 단어 NPC에서 P를 이제 Q로 뒤집은 그런 제목이고요.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이제 NPC의 입장 아니면 NPC의 그런 심정 같은 걸 느낄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에 등장하는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NPC 같은 경우는 그냥 그 게임 안에서 그 일정한 역할이 주어져 있는데 그쵸. 이 게임 안에서는 그 NPC라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아를 가져요. 그래서 내가 게임 속 캐릭터구나. 네. 나는 이제 이런 역할을 맡고 태어났구나. 그래서 자아가 깨어나고
그런 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한 번씩 그 꿈꿔왔었던 그런 거잖아요. 왜? 그쵸, 예. NPC 얘는 도대체 어떨까? 맨날 한 곳에 있으면 지루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이제 입장이라던가 자신의 어떤 그 느낌, 감정 같은 경우를 이제 이 게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입장의 전환, 고정관념을 깨는 그런 예. 게임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래서 이것 또한 좀 흥미롭게 이제 진지한 탐색형의 게임들 중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그런 게임이지 않을까 싶고 다음번 게임은 이것도 작년에 봤던 게임이죠. 예.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 당신의 안녕을 위하여 같은 경우는 무려 이제 작년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21에서 루키 부문의 최고상 라이징 스타상을 받은 게임이고요. 그렇죠.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법의학자, 이제 국가 기관에 이제 그런 근무하는 사람이 돼서 시체를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체를 해부하고 단서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 시체가 이 시신이 어떻게 죽었나, 어떤 원인으로 사망했는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게임이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막 난이도가 있다 없다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 개발자분이 오셔서 팁들을 많이 전수해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저도 그때 봤습니다. 어느새 1년이 지나서 또 한 번 이 BRC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같은 경우는 특징이 해부를 한다 그러면 되게 무서울 것 같잖아요. 막 징그럽고 그쵸. 손 잘 안 가고. 음.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해부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 인간들이 등장해요. 개구리 같은 애들. 예, 개구리라던가 뭐 우리 익히하는 그런 많은 동물들. 예. 그래서 이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해부를 하더라도 그런 거부감 같은 게 많이 좀 덜하실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간 그 무서운 부분들을 좀 덜하게 만든 게 그런 개구리나 아니면 동물들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진지한 탐색형의 경우에는 이전 시장 2부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커넥트픽이나 기술 전시, 뭐 파트너 스폰서 게임들도 모두 각 유형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빨리 찾아가셔서 게임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화려한 전투형의 게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 제가 GBTI가 화려한 전투형이에요. 네, 그래서 내심 저도 이제 기대가 되고 요것들 중에서 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원래 좀 싸우는 게임 프로 게이머셨잖아요. 그쵸. 싸우는 게임이라니까 좀 그렇다. 전투. 전투형, 네. 전투형. 저 화려한 전투형의 게임들 하나씩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은 닌자 일섬입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이거 어떤 게임인가요? 예, 말 그대로 닌자가 등장하는 게임이고요. 닌자 일섬이라는 게임 제목처럼 닌자가 돼서 적들을 일격에 베어버리는 게임입니다. 일격필살.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힘이 넘치죠. 예. 힘이 넘치고 다수의 적들을 한 번에 썰어버리는 그런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이제 굉장히 이제 그래픽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옛날 느낌이잖아요. 약간 레트로 느낌이에요. 예, 옛날 레트로고 옛날 이제 뭐 닌자 가이덴이라던가 이런 데서 확실히 영감을 많이 받은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닌자 가이덴이 또 어려운 게임으로 또 유명합니다. 맞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게임으로 유명한데 이 게임 역시 거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하더라도 적들을 전부 처치했을 때 그리고 거대한 이제 보스를 처치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쾌감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뭔가 영상으로 봤을 때 약간 타격감이 좋다. 예. 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제가 들었었거든요. 타격감도 좋고 네. 이거 게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열혈이에요. 아. 이 개발하시는 분도 굉장히 그런 열혈 정신이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 이제 주제가가 있습니다. 옛날 이제 로봇 애니메이션이라던가 보면 이제 그 주제가가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이 게임도 노래들. 주제가 들어보시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쵸. 가슴이 예. 막 뛰는 그런 주제가들도 한번 들어볼 수 있고 그러면 닌자의 섬 다음으로 만나볼 게임은 바로 스마일 모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또 약간 특이해요. 여기도 약간 레트로 느낌도 나는 것 같고요.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레트로 쪽 게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시 많고 장애물 많고 부딪히고 죽는 굉장히 좀 하드코어한 쪽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임이 보통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 저는 이 게임 굉장히 괘씸한 게임이라고 봅니다. 왜요? 보통 이제 이런 게임 하면은 뭐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가시에 찔리거나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이 게임은 죽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갑니다. 아이 튕겨요.
우리 이제 많이 익히들 아시는 점프킹이나 네. 항아리 게임 보시면 굉장히 못된 메커니즘이 있잖아요. 킹 받잖아요. 예, 네. 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거 약간 웬만한 근성 가진 사람 아니면 안 되겠네요. 예, 차라리 죽여. 예, 이런 말 절로 나오는. 그냥 죽여줘. 예, 근데 그거- 대신 이제 그만큼 이제 네. 게이머의 근성, 도전 정신을 유발하는 게임이고 클리어했을 때 이제 짜릿함, 보람 같은 거는 이제 다른 게임에 비교할 바가 못 되겠죠. 되게 하드코어한 느낌의 게임을 이렇게 스마일모라는 게임에서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다음 게임은 레슬덩크 스포츠입니다. 이 게임도 화려한 전투형의 게임들 중 하나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레슬덩크 스포츠는 대전 액션 게임이고요. 최대 8인이서 즐길 수 있는 멀티플레이 게임입니다. 이제 대전 게임인데 스포츠라는 게임 제목처럼 이제 다양한 스포츠가 좀 존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몸 부딪히는 레슬링 아니면 칼 가지고 이렇게 치고박는 펜싱 아니면 공 이렇게 주고받는 배구. 네. 이런 게임들이 준비되어 있고 이 게임 역시 그 화려한 전투형 게임답게 굉장히 그런 이펙트나 연출이 화려해요. 적을 이제 타격하거나 부딪혔을 때 그런 네. 터지는 거 이런 거. 예. 네. 팡팡 터집니다. 그쵸 그쵸. 근데 이것도 약간 어렵더라고요. 아, 그렇죠. 어려운데 네. 이제 대전 게임이잖아요. 그쵸 그쵸. 예, 또 8명 정도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대전 게임이다 보니까 뭔가 친구들이랑 즐길 때 좋지 않을까. 예, 파티용 게임으로 이만한 게임도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레슬덩크 스포츠까지 이렇게 화려한 전투형의 게임들로 만나봤는데 화려한 전투형 게임의 경우에는 일전 시장 비부스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뿐만 아니라 커넥트 픽과 기술 전시, 파트너 스폰서 게임들도 각 유형별로 이렇게 색깔별로 칠해져 있으니까 리플렛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전 시장에 위치해 있는 불굴의 성장형 게임들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릴 게임은 바로 카드 샤크입니다. 이 게임 또 특이해 보이긴 해요. 약간 옛날 약간 프랑스 그런 느낌도 나기도 하고요. 예. 이제 카드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 18세기 프랑스 지방 프랑스 쪽을 배경으로 한 게임이고요. 그래서 우선 보시면은 굉장히 좀 화려하고 귀족적이고 뭔가 좀 우아하고 웅장하고 음악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이 게임이 재밌는 게 도박을 하는 게임이에요. 간접적으로나마요 도박을. 예. 근데 그냥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속입니다. 트릭. 약간 예. 그 타짜 같은 느낌. 손장난. 예. 네, 이런 거 그런 거를 손장난을 하는데 이 트릭이 굉장히 많아요. 무려 28가지나 준비되어 있고요. 오.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쳐 줘요. 어떤 식으로 이제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고 숨기고 돌리고 하는지를 네. 그 게임이 굉장히 친절하게 가르쳐 주거든요. 조금만 해보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도박을 모르는 순수한 영혼들도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또 특징인데 이 게임이 또 도박을 몰라도 돼요. 뭐 포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좀 룰이 복잡하잖아요. 뭐 족보구도 있고 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숫자를 뭐 어떻게 배열을 하고 뭐가 뭐야 뭐 족보가 뭐가 더 높고 이런 게 많은데 네. 이 게임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진짜 친절한 게임. 그렇죠. 카드 샤크 이렇게 또 만나. 네,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제 이게 불굴의 성장형 게임이잖아요. 그쵸.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이제 기술이 늘고 실력이 향상되고 물론 이제 이걸 현실에 대입하면 곤란하겠지만 그거까지는 이제 소모까지 날아갑니다. 예, 어쨌든 이제 반복된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런 속임수에 숙련되는 네. 그런 재미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샤크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다음 게임은 레토피아입니다. 요거 약간 귀여워 보여요. 뭔가. 예,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전에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에서 마찬가지로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던 레트로폴리스 개발자의 후속작이고요. 전작과는 다르게 이 게임은 이제 그 쥐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땅을 파고 이제 새로운 생쥐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걸 건설을 하고 영역을 확장하고 그런 느낌의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진짜 뭔가 좀 이것도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제가 쉽사리 접해보지 못했었던 장르의 게임이다 보니까 왜냐면 저는 화려한 전투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요것도 이것만의 그 레토피아만의 맛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쥐들을 이제 시켜가지고 건설을 하고 도시를 확장을 하고 그리고 또 도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게임 특징 같은 경우가 경제를 굉장히 좀 중요시한 게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쥐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먹고 살리고
돈 벌리고 자원 관리하는 이제 그런 쪽의 게임 플레이에 많이 좀 집중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또 이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또 빠져서 하거든요. 오늘 뭐 카드샤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도박부터 돈까지 쫙 다 나오네요 오늘. 그만큼 많은 장르를 또 즐길 수 있다는 게 인디 게임의 묘미이자 맛이라는 거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전시되고 있는 GBTI로 분류됐었던 그 게임들을 어제부터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인디 게임의 맛은 모든 거를 즐겨볼 수 있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접 이 전시장에 오셔서 일전 시장과 이전 시장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양한 게임들 직접 오셔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 QR 코드를 찍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게임 성향도 파악해보고 GBTI를 통해서 나는 어떤 GBTI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여러분들께 있으니까 편안하게 그런 GBTI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틀에 걸쳐가지고 GBTI로 나눠본 그런 작품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 BIC 2022에서도 또 만나게 됐습니다. 쿠타르크님이 간단한 소감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제 요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은 제가 시작부터 매년 참가를 해왔었는데, 매년 볼 때마다 이제 행사도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전시작으로 참여하는 게임들 봐도 굉장히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인디 게임을 좀 이제 많이 플레이하는 편인데, 항상 볼 때마다 좀 기대를 하게 되는 인디 게임도 많고 좀 전체적으로 인디 게임 퀄리티도 많이 올라오고, 또 제가 몸이 하나잖아요. 예. 네, 게임이 너무 많아요. 아이고. 제가 다 플레이할 수 없을 만큼 게임이 많다 보니까 그쵸.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더 다양한 게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100개가 넘는 게임이 있는데 예. 몸이 하나인데.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그니까요. 100일이 힘들죠. 넘게 걸리는데. 네. 그래서 인디 게임을 위해서 태어난 남자 쿠타르크, 오늘 또 생일이시니까 다시 한번 생일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우리 쿠타르크님 감사드리고, 부산 인디 커넥트 페스티벌 2022 마지막 날까지 저희 함께 BRC 인디 게임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이스와 GBTI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BRC OX 퀴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